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매일매일 상장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저도 정신이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공모주가 등장하는데 바로 웨이비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을 청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비스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청약이 진행되고 환불금은 다음 주 화요일에 돌려받거든요. 환불 기간은 4일이고 오늘 청약을 시작한 클로봇과는 청약 일정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10월 25일로 확정이 된 것 같은데 대신증권 앱을 들어가 보니까 25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5일에 HNS 하이텍과 함께 상장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클로봇과 상장 일정이 분리되었다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HNS 하이텍 수요 예측 결과가 저조했기 때문에 웨이비스에게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웨이비스는 25일에 함께 상장하게 되었지만 일단은 단독 상장하는 곳과 수급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웨이비스 사업부터 볼 텐데요. 통신 기술이 점점 발달하기 위해서는 신호를 크게 증폭을 시켜주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 반도체로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화 갈륨이라는 소재를 사용하는 겐 RF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웨이비스는 바로 이런 통신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는 통신 성능을 크게 향상을 시켜야 되는 레이더 같은 무기에 탑재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국의 신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해외로 수출되는 것을 타이트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도 겐 RF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 차원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웨이비스가 이 사업을 수주하면서 결국은 국내 최초 그리고 국내 유일하게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국내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회사라는 부분은 다른 공모주들과 조금 차별화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웨이비스는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즉 팹리스와 파운드리 공정을 모두 직접 하고 있다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이비스가 만드는 반도체는 현재 국내에서 무기를 주력으로 만드는 고객사 한 곳에 대부분 납품이 되고 있었는데요. 회사 이름이 공개가 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방산 대기업 업체라고 하던데 아마도 하나 시스템 아니면 LIG 넥스원 둘 중에 한 곳일 것 같거든요. 여하튼 점점 매출 비중이 커져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의 94%가 이 고객사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므로 매출 비중 쏠림이 아주 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회사는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 등 해외에도 수출을 하면서 향후에는 매출을 조금 다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이나 우주 관련된 사업에도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느냐가 회사의 성장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을 체크를 해보니까 일단 이 종목도 적자 상태는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매출액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23년에는 매출액이 약 3배가 늘어났고 올해도 상반기 매출액을 고려해보면 작년보다 2배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적자 폭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는 적자였지만 하반기 매출액이 반영이 되면 올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보도록 하고 그럼 이 종목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수요 예측 결과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기관 경쟁률은 1160대 1이었고 2429개 기관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이 종목도 공모주 시장에 참여하는 현재 기관 대부분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클로봇과는 기관 참여 수가 거의 비슷했는데 다만 의무 확약 신청이 거의 없었습니다. 클로봇도 확약 신청 비율은 1.4%로 저조했지만 웨이비스가 조금 더 저조하게 나왔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을 자세하게 보면 6개월 확약으로 한 건만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요즘에 확약을 거의 신청하지 않는 트렌드이지만 그래도 기관 참여 수에 비해서 확약을 신청한 기관이 너무 적었다는 게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최종 배정에서 확약이 어떻게 활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의무 확약이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모 가격은 15,00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상단 가격을 20% 초과했는데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15,000원 이상을 신청한 비율이 약 97%였으니까요. 공모 가격은 수요 예측 결과를 잘 반영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종목도 요즘 트렌드대로 공모가가 20% 정도 초과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웨이비스는 이번 IPO로 224억 원을 모집하게 되었고,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863억 원으로 상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실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종목도 미래 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기술 특례 조건으로 상장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실적으로 밸류를 체크하는 게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향후 실적 추정을 보면 올해 예상 매출액이 약 360억 원이었고 2년 후에는 540억 원으로 몇 배씩 늘어나게 추정을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최근에 기술 특례 조건으로 상장하는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현실성을 조금 고려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회사가 계획한 대로 잘 성장해 나가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웨이비스 이번에 149만 주를 모집하게 되고 우리 사주조합에 따로 배정한 수량은 없고요. 일반 투자자에게 약 37만 주가 배정됩니다. 주관사는 대신증권인데요. 일반 고객은 18,000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증거금은 1억 3,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수량은 20주로 증거금은 15만 원이고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427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는데요. 전체 주식의 34% 물량이 유통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278만 주로 전체 주식의 22% 정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기존 주주는 공모주주 물량의 약 2배 많은 물량을 보유한 상태로 상장일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목은 기존 주주의 스탠스가 상장일 흐름에 영향을 조금 크게 줄 수가 있는 환경인데요. 일단 기존 주주의 구성을 보면 재무적 투자자는 160만 주, 그리고 개인 주주는 118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기존 주주 중에서는 재무적 투자자가 약 40만 주 더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종목의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요. 21년도에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주들은 주당 11,600원에 취득을 했고 22년과 23년에는 주당 13,000원으로 취득을 했더라고요. 취득한 가격이 공모가보다 낮기는 한데 다른 종목과 다르게 아주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이오 종목에서는 간간히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웨이비스는 왜 이렇게 기존 주주들이 미리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공모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높게 취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취득 가격을 고려를 해보면 공모가 근처에서부터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적극적으로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점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나올 수 있는 스톡옵션이 있는데요. 직원에게 부여된 8만 주, 3만 주 합쳐서 11만 주는 상장일에 행사하면서 물량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스톡옵션으로 11만 주가 추가가 된다면 주식 수는 0.9% 정도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스톡옵션 물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통 물량이 조금 많은 상황에서 여기에 물량이 또 더해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웨이비스의 유통 물량은 조금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도 남아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전환사채가 상장일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상장일 유통 물량에 영향을 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전환 가격도 11,600원, 13,000원으로 앞에서 기존 주주들이 취득했던 가격과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환사채는 상장 이후 주가 상황을 보면서 보통주로 전환을 할지 아니면 그냥 돈을 돌려받을지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장일 매매에 영향을 줄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목은 3개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수요 예측 결과를 고려를 해보면 환매 청구권을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으니까 조금 든든하게 청약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 텐데요. 웨이비스는 클로복과 함께 상장하지 않지만 그래도 청약이 겹쳐 있으니까 아무래도 오늘 청약을 시작한 클로복과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 예측 결과부터 체크를 해보면 기관 참여 수는 거의 비슷했지만 의무 합격은 클로봇이 약간 더 좋았고요. 그리고 공모가는 둘 다 20% 정도로 초과되었고
그리고 상장일이 웨이비스는 HNS 하이텍과 함께 상장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죠. 단독 상장하는 것과 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두 종목 다 좋지만 의무 확약 부분에서는 클로봇이 약간 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은 클로봇이 더 좋은데요. 클로봇은 약 28% 물량이 유통될 수가 있고 웨이비스는 약 34% 물량이 유통될 수가 있으니까요. 클로봇 쪽에 유통되는 물량이 조금 더 적습니다. 다만 유통금액으로 보면 웨이비스가 조금 더 가볍기는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유통 물량은 클로봇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종목 중에서는 클로봇의 청약 조건이 조금 더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클로봇은 로봇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 어느 정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다만 웨이비스도 현재 방산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방산주가 여전히 뜨겁습니다. 화면 보시는 월봉 차트는 국내 방산 종목을 모아둔 ETF 차트인데요. 올해 내내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면서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 중 하나가 방산이거든요. 그러므로 로봇과 방산 현재 둘 다 인기가 많은 섹터이기 때문에 웨이비스도 상장일에는 어느 정도 주목은 받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웨이비스는 클로봇과 상장일이 구분되었으니까 두 종목 모두 비례 청약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환불기간이 4일이니까요. 경쟁률이 조금 낮다면 비례로 조금 더 많이 받아볼 수 있게 청약을 할 것이고 경쟁률이 높다면 그냥 가성비만 청약하면서 한 주 정도 받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웨이비스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클로봇 1일차 청약이 끝났으니까 조금 정리를 해보고 잠시 후에 내일 청약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